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소라이아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마을은 한국 때문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 한 명이 도저히 답이 안 보였던 저희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드디어 마을에서 희망을 엿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일단 저는 안 그래도 정부 예산이 부족한 포르투갈에서도 중소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교육 인프라가 매우 부실한 포르투갈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중국계 자본에 잠식당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들어 포르투갈 내에 중국인 인구수가 급증함에 따라 포르투갈에서 이러한 중국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정말 찾기가 어려워졌는데요. 중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야금야금 마을을 갉아먹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대규모로 이주해 옴으로써 기존의 포르투갈인들을 마을에서 내쫓아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포르투갈 정부는 중국계 자본이 없으면 인프라 확충이 어렵다는 다소 황당한 대답만을 반복하고 있기에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감은 계속해서 감해지고만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국계 자본으로 지어진 학교에 다니는 저로서는 쓸모도 없는 중국어 수업을 강제로 들어야 하는 것과 중국인 관리, 직원들을 마주치는 것 외엔 딱히 불만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학교의 중국인 교장이 몇 개월 전부터 모든 급식을 중식으로 대체하겠다는 공지를 내리자마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저희는 늘 먹던 포르투갈 음식이 아닌 외국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약간의 호기심이 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처음 중식을 맛본 이후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일단 중식은 위생부터가 너무나도 형편없었습니다. 중국인 식당 직원들은 맨손으로 음식을 만져댔으며 담배를 피우면서 조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죠. 심지어 고추를 빻아야 한다며 때가 잔뜩 껴서 검게 변한 욕조에서 맨발로 고추를 밟아대는 경우도 있었기에 이런 형편없는 위생의 중국 급식을 먹은 학생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배탈이 나곤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고기는 하나도 없고 정체불명의 건더기와 기름만 둥둥 떠다니는 국물만이 제공되곤 했기에 이런 영양소라는 게 전혀 없는 저질 음식을 먹은 학생들은 점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학교 측도 이러한 중국의 형편없는 급식 상태를 알고 있는지 급식실 입장 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말도 안 되는 통제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처참한 급식을 사진으로 남겨둘 수도 없었고 이 상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악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선택권도 없이 강제적으로 중식 급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학교 측은 이러한 불만을 예상이라도 한 것인지 학생들 간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시락 반입은 일체 금지되고 급식도 반드시 먹어야 한다며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의거하여 퇴학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중국 학교 측은 학교 운영비나 학교 건설 비용에 대한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건지 급식비를 터무니없게 비싸게 책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중국계 자본 덕에 가까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는데 역시나 중국인들이 남 좋은 일을 할 리가 없었던 거였고 이들은 이제 자녀들을 미끼로 마을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죠. 바로 학생들이 형편없는 식사를 하면서 공부를 한 결과 장염 등의 병을 앓게 되는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으면 도저히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던 저희였기에 각종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저희 학교가 꼴찌로 평가되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중소도시에 있는 학교치고는 꽤나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여줬던 저희 학교였는데 중식을 먹고 난 뒤부터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낮게 평가된 저희 학교는 점차 정부의 지원도 끊기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더욱 중국계 자본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저질 음식을 몇 년간이나 더 먹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고 진지하게 학교를 그만둘까도 고민하며 우울증까지 앓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저희 마을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마을 주민들이 학교 측에 대한 시위를 벌인 건데요.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뀌었던 중국 학교 측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마을 사람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자 점점 꼬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국인 교장은 그렇다면 학부모의 측에서 영양사와 식당 직원을 전부 구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알아서 충당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만 허락하겠다는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살벌한 분위기를 잠시 진정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조치인 것 같았는데요. 물론 이건 정말 야비하기 그지없는 쪼잔한 제안이었지만 저희로서는 받아들이는 것 외엔 별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인 은정 아주머니가 나타나셨죠. 은정 아주머니는 이곳에서 한 식당을 운영 중이신 한국인으로 은정 아주머니가 온 뒤로 마을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을 정도로 마을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인데요. 사실 아주머니가 오기 전에 저희 마을은 유럽의 다른 곳들처럼 개인주의적인 분위기가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같은 마을 사람들이더라도 가족이 아니면 꽤나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곤 했거든요. 그러나 은정 아주머니가 한 식당을 연 이후부터는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일단 아주머니가 선보인 한식은 포르투갈 사람들에게도 호불호 없이 엄청난 호평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포르투갈 사람들은 고기를 무척이나 좋아하기에 불고기나 제육볶음 같은 한식 요리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 번은 은정 아주머니는 저희 마을의 운명을 바꾼 엄청난 아이디어 하나를 내셨죠. 바로 4인 테이블에서 4명의 사람이 서로 다른 요리를 주문할 경우 인당 10%의 가격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저희 마을 사람들은 가족끼리도 음식을 공유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경우는 더더욱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할인 혜택 덕분에 저희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끼리 합석을 하고 심지어 음식을 공유하며 나눠 먹는 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 주민들은 기존에 없던 공동체 문화라는 것이 생겨서 매우 돈독해졌고 심지어 다른 주민들과 더욱 친해지고자 자신의 마당을 개방하는 사람도 생겨났죠. 그야말로 은정 아주머니는 마을 주민들의 마음속에 있던 보이지 않는 담을 완전히 허물어준 것이고 저희 마을의 기적을 선사해준 것입니다. 은정 아주머니는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무리 모르는 사람들끼리더라도 음식을 공유하고 대화를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라고 말씀하시며 늘 겸손을 유지했지만 저희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은정 아주머니를 존경하게 되었죠. 저희가 힘을 모아 중국 학교 측에 시위를 한 것도 결국 은정 아주머니가 마을에 심어준 공동체 의식 덕분인 것입니다. 아무튼 은정 아주머니는 식당 일로 매우 바쁘셨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굶는 모습을 참아볼 수는 없다며 영양사 일에 자원하셨는데요. 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한국인 아주머니의 숭고한 희생에 감탄하며 서로 식당 주방 일에 지원했고 결국 너무나도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 마을 주민들 모두가 번갈아가면서 주방 일을 돕기로 했죠. 사실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은정 아주머니가 만든 한식은 매우 수준이 높았고 한식은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긴 요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저였지만 식재료를 구하는 것이 순조롭게 될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중국인들은 포르투갈 곳곳에 세력을 확장 중이고 따라서 대용량의 중식 재료를 구하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르투갈에서 한국인의 비중은 거의 미미하고 저는 아주머니가 대용량의 한식 재료를 구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은정 아주머니가 임시 영양사로 부임한 이후 처음 나온 급식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머니는 한식 재료 수급의 불리함을 인정하고 한식을 포르투갈식으로 응용해서 음식을 만드셨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포르투갈 내에서 쉽게 재료를 구할 수 있는 닭 요리 위주의 식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은정 아주머니는 포르투갈식 닭구이 요리를 변형시킨 고추장 프랑고 아사도를 선보였고 매운맛이 나는 닭 요리는 처음 먹어봤던 저희였기에 학교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먹겠다며 난리였고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급식실로 내려와서 닭 요리를 구걸하는 초유의 사태가 터져버렸죠. 그러나 은정 아주머니는 놀랍도록 평온한 태도만을 보이더군요. 아주머니는 마치 지금 당신들이 먹는 건 내가 앞으로 보여줄 요리에 비하면 그저 시작일 뿐이야. 그러니 내일은 더 놀랄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말해오는 듯 했고 그렇게 다음날 저는 급식이 기다려져서 벌떡 일어나 등교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얼마나 급식을 기대했던지 모두 수업에 집중은 안 하고 급식실 주방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맡고 음식을 추론하는 데만 정신이 팔렸는데요. 심지어 어떤 학급은 선생님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고 수업 시간을 5분 빨리 끝낸 뒤 먼저 급식실에 줄을 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저희 학교의 모든 사람들은 은정 아주머니의 급식에 미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도착한 급식실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은정 아주머니의 음식을 먹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콧물과 침을 질질 흘리며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학생들은 마치 약쟁이라도 된 것처럼 고통스러운 듯 연신 물을 들이켜면서도 꾸역꾸역 입에 음식을 넣어댔습니다. 저는 그들의 기괴한 모습을 보고 아주머니가 정말로 음식에 약이라도 탄 건가 싶어 공포에 질렸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급식을 한 입 베어 문 순간 저는 학생들이 왜 이러한 알 수 없는 반응을 보였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아주머니는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에 고추장과 포르투갈의 전통 소스인 피리피리 소스를 혼합해서 양념치킨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소스가 너무 매워서 혀를 두들겨 맞은 것 같은 통증을 느끼면서도 묘한 고추장의 중독성 때문에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치킨을 입에 넣었는데요. 그야말로 저는 한식 때문에 더 이상 넣지 말라는 혀와 계속해서 음식을 집어넣는 손이 따로 노는 약쟁이와 다름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급식실은 평소처럼 북적이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게 아닌 코를 훌쩍이는 소리와 음식을 씹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그렇게 저는 한식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포르투갈 음식은 다른 나라 식으로 변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각 나라의 음식 문화는 수천 년 동안의 시간을 거치며 발전해왔고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향신료와 재료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식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우수한 음식이면 다른 나라식으로 무궁무진하게 응용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게 가능한 음식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식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즈음 저희 학교에는 웃지 못할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은정 아주머니가 고생하는 학부모 봉사단에게 요리를 만들어주기 시작한 게 발단이었는데요. 아주머니는 포르투갈의 전통 수프인 칼투베르데에 김치와 두부를 넣은 두부 김치 칼투베르데를 선보이셨는데요. 심지어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포르투갈 사람들의 특성상 학부모들은 은정 아주머니께 술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아주머니는 자신이 한국이 그리울 때마다 먹는 술이라며 카이피리냐, 칵테일에 소주를 섞은 소주 카이피리냐를 선보이셨습니다. 결국 고품질의 안주와 술을 맛본 학부모들은 주량 조절을 못하기 시작하더니 제가 하교를 할 때는 수많은 학부모들이 술에 취해 급식실에서 골아떨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부끄럽지만 저희 엄마가 이 자리에 있었고, 그렇게 두부 김치 칼투베르데의 레시피를 배워오신 엄마는 저희 가족에게 매일같이 이 음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식은 저희 마을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를 중독시킨 것입니다. 아무튼 한식의 각종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된 학생들은 무척이나 건강해졌습니다. 채소를 싫어하던 학생들도 채소 위주의 한식을 접한 뒤로는 편식 없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했죠. 비만에 시달렸던 학생들은 점차 정상 체중으로 돌아갔고, 저체중에 시달렸던 학생들은 건강한 몸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랜스 지방과 칼로리가 낮은 한식의 특성상 이러한 기적적인 몸의 변화는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이고, 한식은 저희 마을에 기적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은정 아주머니가 영양사로 부임하고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저희의 건강은 몰라보게 좋아졌고, 집중력이 높아져서 학습 능력도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됐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잘 나오지 않던 불량 학생들도 급식을 먹으러 등교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러한 학생들도 억지로 수업을 들음으로써 학교의 학업 성취도 능력도 비약적으로 올라갔죠. 결국 중식 때문에 곤두박질 쳤던 저희 학교의 성적은 이제 대도시의 사립학교를 능가할 정도의 엄청난 상승을 거두었고, 많은 기자들이 저희 학교의 대성공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한식으로 급식을 바꾼 뒤 학생들의 건강 상태와 교육 수준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저희 학교의 일화가 포르투갈 신문이나 뉴스 등에 소개되는 등 저희 학교는 포르투갈에서 매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전에 형편없었던 중식 급식도 대두되기 시작했죠. 포르투갈에서도 정의는 아직 살아있었는지 많은 기자들이 중국 자본으로 지어진 저희 학교의 비리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고, 결국 애초에 이 학교는 설립 인가 자체가 위조 서류를 통해 났고 토지도 전부 국가 소유였음이 밝혀졌는데요. 심지어 중국어 선생님과 각종 중국인 학교 직원들은 자격증도 없는 자격 미달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국가의 땅에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던 중국 자본은 전부 다 퇴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도 전부 국가 소유로 뺏겨버렸는데요.
저희 학교는 정부가 직접 학교를 운영하는 형태인 공립학교로 바뀌어서 저희는 등록금도 내지 않게 되었고 교육의 질도 점차 높아졌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기뻤던 점은 쓸모도 없는 중국어를 더 이상 배우지 않게 되었다는 건데요. 저희 학생들은 그 즉시 중국어 교재를 찍고 불태우며 그야말로 중국 화형식을 진행했고 그때만큼 학생들끼리의 단합이 잘 되었던 적도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희소식이었던 점은 정부 측에서는 은정 아주머니의 공로를 인정하고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영양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저희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한시급식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한시적으로 모든 학생들의 급식비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요. 결국 아주머니는 지역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에 못 이겨 영양사 자리를 승낙하셨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계 자본에 의해 점점 숨통이 조여가던 저희였지만 고작 한국인 한 명이 저희 모두를 구원해줬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는 역시나 선진국이 된 나라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은정 아주머니에게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고 배워서 포르투갈이 한국 같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